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됩니다. 몇 년입니까? 보세요. 내가 연도 안 써진 거 보고 몇 년이냐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항일의병 그러면 을미, 을사, 정미의병이 있죠. 규모가 정미의병이 가장 크죠. 1907년에.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당하니까 해상군인이 합류했죠. 1908년에 서울진공작전 허위, 이인영 이런 사람이 준비했죠. 서울진공작전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다고 해서 의병활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국 의병, 호남 의병 숫자 한번 보세요. 60% 차지합니다. 교전 횟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의병활동 어디서 해요? 호남에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때 전라도 때문에 맡겼다. 자신들이 다시 한번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국가는 실제로 저항하지 못했지만 조선의 민중들이 전라도에서 저항을 하네. 그리고 이제 한일 병합을 시켜야 되겠는데 또 전라도 의병들이 설치네. 전라도를 어떻게 해요? 아, 남한을 그냥 전라도를 쑥대밭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호남폭도 대토벌작전입니다. 이걸 교과서에서는 남한 대토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남한 대토벌입니까? 호남 대토벌이죠. 딱 섞어가지고요. 서남해안로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서남해안에 수레정 4척, 쉽게 이야기하면 군함 4척 배치시켜서 그래서 와 토끼몰이 해버리는데 의병장이 나온 마을은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의병 가족들 다 잡아 죽입니다. 이때 호남의 인구 상당히 줄었을 거고요. 우리 전라도 여기 각 지역에 섬이 있잖아요. 이때 섬에 내려와서 아마 이때 굉장히 여기저기 섬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진짜 제가 고금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5대조 할아버지 묘까지는 있어요. 6대조가 안 계시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고금도로 왔을까? 제가 추정하기엔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야기가 전해져서 내려왔을 텐데 끊어진 거죠. 저희 아버지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동학운동 하시다가 고금도로 내려오셨거나 아니 이때 남한 대토벌 하다가 내려오셔서 고금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고금도예요. 여기가. 여기 정착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면 호남폭도 대토벌 기념 사진첩이 크게 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이 사진첩 덕분에 호남의 의병장들 사진을 우리가 확보해요. 이 호남의 의병장들이 당시 이 경상, 그러니까 남북권 재판을 대구 교도소에서 하니까 끌려가가지고 여기 보면 나간이죠. 여기 보면 안기용이라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안기용 때문이에요. 담사리 의병장. 의병 전문가시니까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싸움을 그렇게 잘해요. 싸움을 그렇게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싸움을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간의 의병이 어마어마해서 일본이 힘들었잖아요. 열이 받은 일본이 나간군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나간을 순천에 놓고 벌교를 보성에 쪼개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간읍성이 지금 우리가 순천에 속해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전해산 제일 유명한 전라도 의병장이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안규용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대구 간 이렇게 의병장들. 그래서 실제로 1909년에 이 호남 대토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아이들이 한반도를 조선을 병합하려면 한반도 내의 의병은 완전히 소탕하고 나서 병합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호남을 작살내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3.1운동이 왜 전라도가 적지? 적죠. 가장 많은 인물들은 중국에 건너가거나 만주에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 건너가거나 임시정부 도망을 치거나 해서 그들이 독립운동 오랫동안 이끌어 나가면 그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데 호남은 의병장들이 싹 죽어버렸어요. 독립운동하다가 폐가가 다 망신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때 다른 지역보다 독립운동에 대한 규모가 적었던 것이지 보수골통들이 전라도가 3.1운동 때 만성운동도 제일 적게요. 그런 이야기 한 놈들한테 야 1909년에 호남 대토벌 작전을 좀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모교시죠 도지사님. 아까 서중 읽어 나오셨다고. 서중 읽어 나오시면 굉장히 엘리트신데 이거 모교 거 인정하십니까? 자 이제 모교시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도 그러면 서중이 무등중학교로 바뀌잖아요. 제가 무등중학교 16회니까 사적으로는 제가 후배가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듣고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인들은
보통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보통학교에 지나갑니다. 일본 아이들은 그냥 중학교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시 광주 학생운동 때 갑자기 박준채라는 광주 고보 2학년 학생이 광주 중학 일본 학생 3학년 후쿠타를 면상을 갈기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이해하면 중삐리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당시 광주 고보에서 이 광주 학생운동을 했고 일고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고보에서 했고 그 고보가 서중으로 바뀌는데 서중 이후에 나중에 광주 일고가 명문이 되면서 서중이 지금의 무등중학교로 빠지고 광주 제1고등학교에 이탑이 있는 거죠. 이건 저하고 도지사님만 관심 갖는 이야기인 걸로 하고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이 이렇게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해방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해방이 1945년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이 해방 광복 80주년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몇 주년입니까? 제가 광복 80주년 말을 안 했으면 애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몇 월 며칠입니까? 잠시만요. 나 정부 수립일이 몇 월 며칠인지 안다 조용히 손들어 보세요. 이게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고 사회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한테 야 너희 나라 건국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일 몇 월 며칠이야? 9월 9일입니다. 그거 말 못하면 아우지 탄 겁니다. 미국에 있는 노숙자한테도 아무나 자꾸 물어봐서 너희 독립기념일 몇 월 며칠이야? 그걸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나라가 몇 월 며칠에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건국으로. 8월 15일이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45년 8월 15일 해방. 두 번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세 번째, 우리가 먼저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분단이 됐어요. 8월 15일은 분단일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여기가 지금 장성이고요. 광양이고요. 그 다음 1년 후 46년에 광주에서 이렇게 만세 기념운동을 했던 그 사진들. 그러나 바로 직후에 여수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전라 남북도가 쪼개진 건 1896년 갑오 을미개혁 1년 후에 쪼개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대한민국이 됐고 대한민국 수립되자마자 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고 제가 여수 순천 사건을 다 이야기 못 해드리니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수 순천 사건 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빨갱이 사회주의자가 한 명 잡힙니다. 누가 잡힙니까? 우리는 알아야죠.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여수 순천 사건 관련해서 유명한 사회주의자 한 명이 체포된다고요. 그 사회주의자 누구예요? 박정희죠. 박정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구사범학교 갔고 문경초등학교에 선생을 했으니 진짜 엘리트가 됐는데 갑자기 일제강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우리 역사와 우리 지리를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복 입고 칼 차고 싶다고 25살 나이에 만주 성경군관학교에 지원서를 냈으나 나이 때문에 떨어지게 되니까 주변에서 친구가 야 그럼 네가 천황에게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쓰거라. 진충 보국 멸사봉공 혈서 쓰고 이게 신문에까지 실리면서 그 25살 나이에 19살짜리들이 가는 그 육사에 합격해가지고 그 진짜로 대구 사범학교에서는 꼴등에서 두 번째 하거든요. 그 한 명 때문에 꼴등을. 근데 만주 육사 가서는 진짜 수석이에요. 그 덕에 일본 육사에 편입을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일본 육사에 편입했다는 건 어느 정도 엘리트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주변에 서울대 가면 와 하시죠? 서울대 1년에 몇 명 뽑아요? 저기 우리 제 옆에 연구실 실장 선생님 서울대 오늘 들어갔는데 계시나? 서울대 학부모예요. 근데 몇 명, 1,000몇백 명 뽑습니다. 그러나요? 2,000명 뽑나요? 근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사에 가서 교육을 받은 조선인이 35년간 50명입니다. 얼마나 초특급 엘리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초특급 엘리트가 혹자는 한국 광복군의 편제, 만주 육군 장교를 하고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니까 광복군에 스스로 간 것처럼 아니에요.
광복군에게 체포당해요. 체포당해서 포로로 들어와요. 근데 스펙이 너무 화려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 되죠. 장교가 되죠. 그랬다가 자기 형 박상희 죽음에 1946년 10월 1일 날 대구 폭동, 대구가 그 당시만 해도 한반도에 모스크바 소리 들을만 해요. 그 대구 폭동에 형 박상희가 연루돼가지고 형이 죽어요. 예? 대구 폭동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대구 10월 항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구 10월 항쟁 때 박상희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에 대해 죽음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남로당 군사총책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 때 딱 잡혀요. 사형구형 당합니다. 감형돼서 무기징역됩니다. 무기징역에서 10년형으로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과정에 박정희가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이 남로당 군사총책이니까 백선엽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군분의 사회주의자들, 남로당 자기의 동지들 이름을 다 불죠.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이래저래 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박정희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또 대한민국. 왜? 공산주의자들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자니까.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작전장교로 다시 백선엽이가 끌어들여요. 그리고 박정희가 화려하게 부활해요. 별 2개 달았어요.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를 해요. 쿠데타를 하고 2년간 군정을 시행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합니다. 61년에 쿠데타 했고 63년에 정권 이양해야 되니까 62년에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겠는데 미치겠죠. 그러니까 아하, 내가 민간인이 되면 되겠구나 군복을 벗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민간인이 돼서 나타났어요. 직선제 개헌하고 63년 대선에서 붙어요. 제가 딱 다른 자료 다 집어치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63년 대선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작은 표 차이로 박정희가 윤보선에게 승리합니다. 15만 표 이깁니다. 근데요,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박정희에게 윤보선보다 무려 35만 표를 더 준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 어디예요? 확인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집권하기 이전까지 우리 땅에서는 지역감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전라도에서 박정희에 대한 몰표가 있었을까요? 박정희가 여수 순천 사건으로 잡혔기 때문에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지역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고 연좌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그 한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이제 그 지역감정 이야기는 시간상 생략하고 제가 다른 자료 넣을까 하다 그냥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실은 5.18 관련 민주화운동 요즘 왜곡되고 있는 내용을 다 잡아서 질문 받으려다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양무 호남 심국가, 아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순신 장군께서도 호남이었으면 국가가 없다. 이게 실제로 호남이 임진년에 지켜졌기 때문에 그 오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쌀라든지 물자가 호남에서 나왔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좌희립, 우정훈 전부 다 호남 사람들이고 하다못해 거북선을 만들었던 자신의 스승격이었던 정걸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동료들이 거의 다 호남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00%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안 그러셨겠습니까? 그 급박한 순간에 몇 년을 전라도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싸웠는데. 그래서 양모남 시무국가 하면서 우리가 전라도에서 살고 있지만 전라도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의 정의로움에서 비켜서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항상 호남인으로, 전라도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호남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